자, 제가 오늘은 9.1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3기 신도시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규모로 어떤 일정에 맞춰서 공급이 될 것이냐에 따른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좀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기 신도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여기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입지는 1기 신도시, 즉 1기 신도시인 대표적인 일산이나 분당보다 서울에 가까운 거리에 지정을 하겠다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규모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즉 우리가 평으로 환산한다면 100만 평 이상 규모, 즉 평촌 신도시 규모 정도라고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분당보다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4곳 내지 5곳 해서 경기권에 약 18만 호, 인천 쪽에 한 2만 호 해서 한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게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을 보면요, 금년에 1곳 내지 2곳을 발표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를 이제 추가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공급 일정이죠. 공급 일정은 분양은 2021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한 2025년까지. 그렇지만 2021년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양은 2022년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2022년이면 벌써부터 한 5년 내지 6년 후가 되겠죠. 입주는 2024년부터 2028년으로 이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입주는 2025년부터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9.11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설 거냐를 많은 분들이 추정 내지는 추측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 가까운 곳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본다면은 먼저 우리 남양주 쪽 같은 경우요. 남양주 쪽 같은 경우는 아마 구리 테크노밸리 하고 같은 어떤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본다면은 아마 태계원 인근 쪽이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는가 싶고요. 하남권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간북지구죠. 그래서 하남권은 간북지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권입니다. 과천권은 아무래도 지정할 부지가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이 된다 해도 상대적으로 소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광명시흥지구. 여기도 이제 광명시흥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갖다가 유력하게 이게 추정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곡역세권. 자, 우리가 대곡역세권 지금도 3호선 중앙경의선, 앞으로 GTX 노선, 그 다음 대곡 소사. 그래서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대곡역 일대 아니면은 바로 강변북로 끝나는 지점이 뭐죠? 고양시 덕은지구, 덕은동. 이 두 군데가 유력한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추정 기사, 추정일 수도 있고요. 일부 신문에서 이게 추정한 기사를,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한 5군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3기 신도시는 상당히 서울하고 멀리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도만 놓고 봤을 때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2기 신도시는 상당히 지리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기부터 3기 신도시의 어떤 특징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기 신도시는 1988년, 즉 노태우 정부 때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2005년 8월 30일, 8.3일 대책이죠. 여기서 2기 신도시, 즉 노무현 정부 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9.1 공급대책에서 이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는 1기 신도시는 한 5곳이었고요. 2기 신도시가 10곳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4곳 내지 5곳으로 그냥 돼 있고요. 자, 서울 반경, 얼마나 서울하고 많이 떨어져 있느냐 하는 측면에 본다면은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부터 20 내지 25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5 내지 멀리는 50k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는 20k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전체적인 공급 규모, 1기 신도시가 약 한 30만 호, 자, 그 다음에 2기 신도시가 약 55만 호, 또한 이번에 한 20만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는 이 규모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사신도시라든지 과천 지식정보타워라든지 가밀지구라든지 다산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 시흥시에서 이제 4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 빠져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는 자, 1989년부터 1996년도가 1기 신도시 입주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시기를 제가 꼭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내지는 침체를 했던 시기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기 신도시는 2008년부터 최초 입주해서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분양 대기 중인 게 약 한 20만 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에서도 공급할 양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입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3기 신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성격을 본다면요.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이송도시 개념의 베드타운 형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족 기능이 부족했죠. 자, 2기 신도시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족 기능을 좀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판교 같으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자족 기능을 강화시켰죠. 자,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는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 즉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직주 근접형을 취하겠다 하는 게 이번 3기 신도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도 현재 남아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서울 및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면은 서울 지역은 어떻게 될 건가? 아무래도 공급 시기가 늦기 때문에 향후 3, 4년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3, 4년 동안에는 서울 주택시장에는 이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렇지만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는 2, 3년 전부터는 아무래도 서울 주택가격의 안정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3기 신도시 조성계획하고 말고요. 또 9일에서 언급한 별도의 공급대책하고 이런 직주근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가 임박한 시점부터는 서울 주택 가격에는 상당히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지만 앞으로 3, 4년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물론 서울에서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폐지해서 공급을 늘릴 거냐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로 존재합니다만은 이 가능성이 점점 좀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1기 신도시, 즉 분당, 평촌, 일산, 삼본, 중동. 자, 앞으로 2, 3년간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3, 4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는 2, 3년이라는 기간을 갖다 좀 더 뭐랄까요, 짧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간은 별로 영향이 적다. 그렇지만은 입주를 한 3, 4년 전부터는 주택 가격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하락 가능성이 왜 내포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 1기 신도시는 대부분 30년에 가깝습니다. 30년을 살짝 넘기는 그런 노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 30년과 겹쳐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남기고 한 3, 4년 전부터는 전반적인 안정 내지는 하락이 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보는 예측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또한 재건축이 30년이 됐다 해서 추진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기 신도시로 인해서 1기 신도시의 어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고전이 예상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분당이나 평촌 같은 경우는 좀 외회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아무래도 2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역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만으로도 영향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만으로도 영향을 벌써 받기 시작했다. 이런 수치들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2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가격 안정 및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까지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좀 시간을 롱텀 베이스로 봤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도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기 신도시 입주했을 때 서울의 집값 안정됐다. 자, 그런데 2기 신도시는 오히려 3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도 약 분양을 한 20만 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20만 호 중에서도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게 양극화가 될 수 있어요. 지역별로요. 즉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우리가 예측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기서 판교라든지 2기 신도시 중에 판교라든지 위례 같은 경우는 여기 2기 신도시에서 좀 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서울의 주택시장을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강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 위례라든지 그다음에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중에 하남 가밀지구라든지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같은 2기 신도시라고 해서 전체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안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결국은 2기 신도시에 현재 남아있는 물량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20만 호 분양 물량이 잘 소화가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을 거고요. 그 남아있는 20만 호를 잘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그 영향을 주는 무게감이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1기 신도시나 서울이나 2기 신도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분석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